네, 오세훈 서울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어서 좀 모셨는데요. 네. 정부가 일단 세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는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제 토론에서 국가폭력이라는 이 참석자 얘기에 공감을 표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 정부의 방침을 믿고 법 체계를 믿고 그에 걸맞게 재산 관리를 하고 본인의 자가를 관리해왔던 분들, 오래 보유해왔던 분들이 갑자기 이거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몰리는 상황이잖아요. 예. 절세를 하려면 팔 수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든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구가 있는 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행복에 대한 원초적인 바램을 갑자기 포기하고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걸 팔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게 심리적인 폭력이죠. 또 이게 집을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그냥 살기도 어렵게 만드는 것. 이거 심리적인 폭력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토론회에 나오셨던 분이 이건 폭력으로 느껴진다 할 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걸 지적하시는군요. 그렇죠. 10년, 20년 법 체계를 믿고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갑자기 심적인 타격을 받는 것. 예. 이거를 폭력이라고 그분은 표현을 하신 거죠. 민주당 그 서울 지역 의원들도 조금 뭐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냥 본인들끼리 비공개 회의에서 수근수근 얘기하는 수준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예. 걱정을 해주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데서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좀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서울시가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뭐 세금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전부 전담을 해서 바꾸더라도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니까 저희는 좀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저 공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오늘 주재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도 했는데 여당도 닥치고 공급이래요. 공급을 하겠다는 데는 여당 쪽도 이제 완전히 얘기를 하고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여당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쪽도. 근데 좀 속도나 온도차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오 시장님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좀 빠른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여당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예. 정부도 민주당도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심은 재개발 재건축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해야지 된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선거를 치를 때 민주당 후보께서도 이름을 달리해서 뭐 저희는 신통기획이라고 그러는데 착착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의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일주일 전에 공개적인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 재개발 재건축해도 물량도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뜻은 뭐겠어요?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요청하는 것을 흔쾌히 들어주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사를 나가야 허물고 새로 짓잖아요. 그런데 이주할 때 필요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이주하지 말라는 거죠. 이주 안 하면 허물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뻔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왜 싫어한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싫어한다. 첫째는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큰 평수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보수화된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김용범 실장님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점을 걱정하더라고요. 이주를 시켜서 허물고 짓는 거는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주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전셋집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오르는 게 싫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싫은 건데 이 세상에 부작용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단기간에 부작용을 감수해야 중장기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텐데 내 임기 중에 이런 부작용 나타나는 게 싫다. 한마디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돕지 않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 권한이니까 그냥 막 하면 되는 건 아닌가 보죠? 물량의 한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주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야 이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 이주 못하면 이주가 늦어지고 일이 늘어지는 것 때문에 저희가 빨리빨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는데 국토부는 또 협조할 수 있어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집 빨리 짓는 거에 별로 다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에도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충돌 지점인 것 같은데 정부는 이 용산 어린이공원 자리 이런 데도 아파트 짓고 그린벨트도 팍팍 풀어서 아파트 짓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시장님은 그걸 반대를 합니다. 공급 늘리자는데 이건 꼭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급하는데 종자씨를 까먹으면 안 된다. 우리 옛 선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종자씨는 먹는 거 아니다. 지금 이 폭염 같은 이런 정말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사실 도심에 특히 이 시기에 내에 주택가에 이 녹지 면적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온도차가 날 정도로 이 삶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 시내의 녹지 면적이 선진 도시 기준으로 해서 별로 그렇게 녹지 면적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자투리 땅이라도 전부 녹지 면적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니 이미 확보되어 있는 녹지를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 있는 녹지를 줄이자 거기에 아파트를 짓자 이거를 동의할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 있겠습니까? 특히 이 어린이 정원은요. 정말 어린이들이 이 풀밭에서 뛰어놀기에 좋은 그런 상태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임시 개방이 돼 있거든요. 그런 곳을 전부 집 짓는 곳으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시장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린벨트도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도 윤석열 정권 때 한 번 동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가 많아요. 서울 인근에는. 그래서 그 훼손된 거에 한해서 동의를 하고 추후에 더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 이거를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회의 때 공급이 안 된 건 오 시장 탓이다. 지난 선거 때도 재개발 재건축 왜 그러면 시장 할 때 빨리빨리 안 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이요. 원래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한 18년, 20년 걸립니다. 그거를 12년으로 줄여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시고 제가 이어받은 지가 지금 5년 됐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박원순 시장님 임기 동안에 무려 389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전부 해제를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진행되는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허물고 새로 짓는 일정에 돌입한 곳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요. 그거를 기억 못하는 걸 기화로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일단 집값 얘기도 했지만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문제는 이 전월세가 뭐 오르는 것 치고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세입자들이고 전월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거주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되니까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 전월세가 지금 전세는 월세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월세 내야 될 돈도 올라가고 전세 보증금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다 이구동성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도 또다시 전월세 물량을 줄어들게 하는 조치가 또 나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 혼자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열심히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들 이게 인센티브가 작동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용범 실장님 만나 뵀을 때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짓고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 그리고 금융 혜택 이런 것들을 엇박자 내지 말고 국토부와 금융위가 엇박자 내지 말고 조화롭게 정책을 좀 시행해 주셔야 공급이 됩니다 하는 건의 말씀도 아주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뭐 정부든 서울시든 이제 정부가 우리들을 위해서 좀 잘하면 좋겠는데 서로 싸우기보다는 해법을 잘 찾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김용범 실장 만나셨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그럼요. 좀 어때요? 좀 이게 좀 좁아집니까? 접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이 다른 부분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제가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재개발 재건축하면 24% 늘어나고 재건축하면 44% 늘어나고 재개발하면 27% 늘어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순증 물량이 있어야 숨통이 트입니다.
31년까지 31만 가구 제가 공급할 텐데 예. 착공할 텐데 그 물량 중에 8만 7천 가구 순증 물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전달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마 그 전달이 진심이 전달이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참석은 이제 하셨는데 뭐 발언권은 뭐 크게 얻지 못하셨지만 계속 가실 거예요? 예, 필요한 그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예. 이번에 그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주시지 않아서 예.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미 서면으로 해서 예. 보고서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 어쨌건 정부와 뭐 마장 싸우기보다는 좀 이렇게 해법을 좀 찾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이번에 만나 뵙고도 예. 그 서남권에 주로 영등포구나 구로 금천구의 준공업 지역에 예. 뭐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김용범 실장님의 의견이셔서 제가 이미 2만 7천 가구를 우리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올려서 공급하기 시작했고 예. 또 부족하다면 더 하겠다. 단 이 산업시설 그 비중을 좀 낮추는 규제 완화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가셨으니까 아마 예. 규제가 곧 완화가 되고 그곳에 서울시에 노력이 들어가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때문에 모셨지만 하나만 좀 궁금해서 유승민 전 의원 만나셨잖아요. 네, 당 얘기 좀 하셨어요? 어때요? 많이 했죠. 예. 지금 당 돌아가는 게 굉장히 걱정이다. 예. 뭐 노선 차이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할 여지는 있지만 예. 그래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도 함께 합을 맞추어서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 하는 취지의 말씀에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두 분이 네, 공감대 이루셨단. 네, 청와대나 국토부에도 출연 요청을 해놨고요. 이 공급 대책 나온 후라도 모셔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과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